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셧다운을 언제 해제하느냐를 놓고 최근 들어서 곳곳에서 시위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논란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셧다운을 선택에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지금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19는 동북아시아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호주 등을 거쳐서 중동, 유럽으로 갔고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세계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책이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셧다운을 선택했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셧다운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에 일단은 사람들의 어떤 소통을 막으면서 시간을 버는 그런 작전을 택했는데 이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셧다운이 주요 수단으로 사용됐는데요. 이제 그렇게 셧다운을 선택한 지도 이제 한 달이 지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가들은 셧다운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했고요. 아직도 또 셧다운을 유지하는 국가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인데요. 이 셧다운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그러나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시점에서 해제해야 할지 등을 놓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외출, 비즈니스 등의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 정부들도 이제는 좀 상당한 좀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언제 어떻게 이 셧다운 상태를 해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고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그 이유는 셧다운 상태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지금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워낙에 심각한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다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러는데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 보면 전국 거의 대부분 주들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또 지난 주말 헌팅턴 비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We want California back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셧다운의 불만을 나타냈고요. 중북부 지역,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오하이오, 켄터키, 동남부 플로리다, 조지아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좀 다른 나라들과 다른 면이 이게 또 정치적인 그런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CNN이라든가 MSNBC나 워싱턴 포스트 같이 대표적인 반트럼프 성향 언론들은 이런 시위를 보도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깎아내리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시위의 어떤 그 요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셧다운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트럼프 지지자들만 하는 시위도 아닙니다. 파리, 런던, 이 유럽 주요 도시들을 비롯해서 레바논의 베이루트, 이라크 바그다드, 인도의 뭄바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본적으로 갑자기 자유를 제한하고 가둬놓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게 기한 없이 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유독 미국만 트럼프 지지자들 이런 식으로 좀 보도하면서 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좀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그 시민들의 시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세계 각국 정부들 이 상당한 지금 부담을 갖고 있고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 전략의 수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죠? 셧다운이. 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 경제 해제를 좀 해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운을 띄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진보 쪽 언론들은 또 몰고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이러한 저 셧다운 해제 시위는 결국 보면은 같은 목소리예요. 같은 목소리예요. 그죠? 들어보면은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다르지만 시민들의 주장은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건 알겠는데 그 코로나19가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 있고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경제 활동을 한 달간 아예 못하다 보니까 전혀 못하잖아요. 지금 못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도 코로나19 못지않게 만만치 않다. 이게 지금 네. 이 시민들의 주장입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런 식이 되면은 정말 심각하다. 그러니까 나는 좀 위험이 있더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지금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지금 희박해 보입니다. 뭐 좀 운도 좋고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올해 안에 나온다면 바랄 게 없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올해 안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길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 셧다운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본다면 셧다운을 올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데 사실 안전만 생각한다면 셧다운을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정부도 명확한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벌지 못해서 먼저 죽을 판이다. 이제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민들의 불만이라면 미국 시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시민들의 불만은 어차피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한 겁니다.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상황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몰아가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지금 사람들의 목소리거든요. 비정상은 일시적으로는 채택할 수 있지만 비정상을 장기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는 게 이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셧다운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방책이었고 일단 급한 불을 껐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상당수 주지사들 같은 경우는 급한 불을 끄지 못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뭐 앤더니 파우치 소장 같은 분도 그런 생각에 지금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급한 불을 껐다 안 껐다도 사실 가치 판단의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급한 불을 끈 거냐. 완전히 그럼 불씨가 다 꺼져야지 급한 불이 끈 거냐. 아니면 정말 심각한 불씨가 꺼졌다면 잔불은 남아있더라도 급한 불을 껐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또 각자의 판단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셧다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쉽게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그 사람들의 불만이에요. 불이 났으니까 일단 불이 난 위험한 이 상황을 피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불이 막 불길이 시뻘겋게 타오르는 그런 상황을 피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수습을 해야 된다. 이제 네. 이런 생각이죠, 거죠. 그게 네.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전 세계가 다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계속해서 확진자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니까. 근데 뭐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천천히지만 미국을 포함해서 또 다른 나라들도 정상화의 수순을 조금씩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 뭐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사실상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금 잘된 국가죠. 그래서 한국은 뭐 나흘 연속, 5일 연속인가요? 지금 20명 이하로 지금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정부는 계속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은 지금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인 독일이 이번 주부터 셧다운 해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non-essential business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리오픈 행정명령을 내려서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뭐 카 딜러, 자동차 딜러들, 북스토어, 서점, 주, 동물원이죠. 일렉트로닉 리테일러, 뭐 전자 상점 뭐 이런 데 등이 전부 다 이제 non-essential business들인데 전부 다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독일도 정상으로 지금 돌아갔고요. 다만 독일은 식당,
술집, 그리고 대형업소 이런 것 등은 폐쇄 조치를 이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단계적으로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오픈을 시켜주고 규모가 큰 수십 명이 모일 수 있는 뭐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대형 업소들은 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북유럽의 덴마크, 동유럽의 체코 등도 어제부터 작은 업소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리오픈에 들어갔습니다. 노르웨이는 유치원을 정상 가동시켜서 아이들의 유치원 복귀를 허용했고요. 폴란드 경우에는 공원과 숲에 대한 출입 폐쇄 조치를 전격 해제해서 일단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되돌려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의 모습이어서 유럽에서도 아주 심각한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는 좀 그렇지만 그 밖의 국가들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미국도 플로리다주 잭슨빌이 해변과 공원들을 지난 10일 금요일 오후에 전격 오픈했고요. 지금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미시간, 위스콘신 등도 단계적인 셧다운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주지사도 2주 후에 자기가 그때 가서 또 디테일한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남부에 있는 일부 주들은 셧다운을 해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남부주들이 최근에 셧다운을 해제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경우에는 백화점부터 벼룩시장까지 소매상들의 영업 재개를 지금 허용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달 초에 셧다운 명령을 내렸지만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자로 자신의 행정명령 일부를 변경해서 소매상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금요일에는 조지아주가 셧다운 조치를 완화해서 미용실, 네일샵, 마사지샵, 타투 등의 영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고 또 체육관을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을 기해서는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다이닝인.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식사는 딜리버리, 드라이브 스루 그리고 투고만 할 수 있는데 식당 안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지아는 다음 주부터 아마 식당 안에서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장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문을 열게 하겠다. 이런 지금 예고를 했고요. 테네시주는 4월 30일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을 기해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익스파이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인 5월 1일 금요일 날 곧바로 대부분의 비즈니스 영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5월 1일이 되면 테네시주가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도 정상으로 속속 지금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지금 셧다운을 해제해달라는 그러한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는 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논조에 또 동의를 하면서 하는 그러한 또 시위대도 또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또 시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이렇게 몰아서 가는 듯한 네.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CNN이나 MSNBC나 워싱턴 포스트 등을 비롯한 그 언론들이 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그 셧다운 네. 해제를 촉구하는 시위에 대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시위 현장에 가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팻말이 등장하고 있고 사실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인 백인 저소득층이 주로 그런 시위에 좀 나서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담긴 시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시위대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죠. 그리고 일부 주들의 셧다운 강도가 너무 세다. 이런 지적도 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뭔가 이 합작품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이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의 이 트럼프 지지자 운운하는 이런 보도 행태는 이거 아무리 봐도 좀 객관적인 보도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뭔가 프레임이 느껴집니다. 불공정한 프레임이. 트럼프 지지자라고 했는데 트럼프 지지자도 결국 미국 국민이고 유권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라고 굳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들이 이제 부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지금 보도한다는 것을 좀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트럼프 지지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트럼프 지지자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팻말이 등장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 주지사들은 셧다운을 계속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되도록 빨리 해제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셧다운을 빨리 해제하면 좋겠다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들의 생각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좀 모순이 아닌가. 정말 이 사람들은 셧다운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과연 이런 팻말을 들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하는 생각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장을 얘기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교묘하게 프레임을 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미국인인데 굳이 이렇게 무슨 문제 집단인 것처럼 좀 매도하지 않는가. 한국에서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슨 문재인 지지자들 문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유치하고, 요즘은 이런 것들이 거의 공격들이 통하지 않는데 문재인 지지자도 유권자일 뿐이고 한국 국민인데 무슨 문재인 지지자는 한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보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는데요. 이 미국도 좀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보도 행태가. 일반 시민들이 시위까지 벌이면서 셧다운 해제를 요구할 때는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거리로 나서게 됐는지, 왜 이런 목소리를 내는지, 무슨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그런 걸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언론들이 할 몫은 그런 걸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판단은 사람들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CNN이나 이런 언론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보도를 해버리니까 이게 좀 문제가 크지 않은가, 이런 느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단히 강력한 존재고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셧다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방역 당국이나 주지사들의 정책적인 판단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지사들이나 방역 당국의 입장에도 논점이 충분히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시민들이 방역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전문가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매도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의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보다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지금 이런 식으로 셧다운이 계속 가서는 버텨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절충해서 지금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시위하는 사람들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생산적인 어떤 그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미국의 이런 언론 보도 행태도 상당히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반대로 또 셧다운 해제를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정부하고 의회에서 각종 뭐 지원책, 이 네. 부양안을 좀 마련해서 당분간이라도 좀 숨통을 틀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리고 그나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틸 수가 있고,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 안전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의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론조사하면 아직도 셧다운 해제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 셧다운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지만 주지사들도 그래서 쉽게 이 해제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건강과 안전입니다. 사실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란 말은 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워싱턴 정치권에서 실시한다는 이 경기 부양안,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당분간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경기 부양안, 그리고 뭐 실업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워싱턴 정치권에서 또 다른 부양안이 좀 합의가 발표되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문제는 그러나 경기 부양안이 합의돼서 확정돼서 통과돼서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개인들, 스몰 비즈니스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시간에도 보도해드렸다시피 PPP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지금 가동되지 못하고 있고, 정말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업체들은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건강과 안전만을 내세우면서 무조건 셧다운을 내세우는 게 맞는 건지, 아무리 정부가 도와준다고 해도 현실에서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 페이먼을 내가 벌어서 내겠다,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지금 충분히 위험한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각자에게 좀 맡겨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시간을 끈다고 해서 종식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간다고 해서 그럼 확실하게 코로나19가 사라지냐? 그것도 아니고 개런티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만 더 힘들게 만든다. 지금 이런 얘기. 예, 그래서 비즈니스라든가 직장에 대한 걱정, 각종 페이먼트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정신 건강만 더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위자들을 생각 없는 사람들, 무슨 트럼프 지지자들 이렇게 몰아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결코 이 진실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이 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을 당장 해제하지 못하는 그런 주에서는 주지사와 주민들 간의 대화도 필요해 보이고 주지사도 아니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셧다운만 계속 가는 건 이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그게 과연 잘한다고만 할 수 있는가? 이게 뭐 한 달 정도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두 달, 석 달 계속 간다 그러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그건 무대책이죠. 그건 주지사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오픈할 것인가? 뭐 단번에 100%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좀 독일이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이 단계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작은 업소들은 오픈을 하게 해주고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것은 막고 뭐 그러면서 이 상황을 좀 유도해 가고 있는데 좀 미국에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무작정 닫아 걸기만 하는 게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요즘 시위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좀 더 주지사들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단계별로 이건 완화를 캘리포니아는 뭐 5월 15일까지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 후에는 어느 정도의 뭔가 근데 조치가 분위기가 나오지 이미 좀 않을까? 유럽이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많은 국가들이 정상으로 가고 있고요. 이탈리아도 정상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남부주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물론 캘리포니아 상황이 다른 주들보다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 캘리포니아도 그렇게 계속 셧다운을 유지 못할 것 당연하죠. 같아요. 네. 그냥 있을 수는 게빈 없죠. 뉴섬 주지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자기는 정치적인 판단 안 내리고 사이언스와 뭐 메디컬적인 판단만 내린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좀 문제예요. 주지사가 사이언스만 갖고 일을 하는 게 주지사는 아니거든요. 이게 물론 과학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그런 이 공중보건의 상의 이제 위험이라는 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입만 열면 그렇게 자기는 사이언스에 의한 판단만 내린다고 강조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21일인데 5월 15일까지 좀 기간도 있고요. 아마 그 5월 초가 되면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나오겠죠.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